이슈 딥다이브 매일 오전장의 이슈를 꼽아서 깊이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목요일이죠.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 보시죠. 마이크론, 반도체 겨울 아니다. 밤사이 나왔던 마이크론의 실적으로 반도체 겨울론이 일축됐습니다. AI의 강력한 수요를 확인하는 그런 실적이 나왔죠, 임순재 대표님? 네, 마이크론 같은 경우 이제 8월 달 이제 결산 법인이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발표된 게 4분기 실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분기 실적은 77억 5천만 달러, 시장 예상치 76억 3천만 달러를 상회를 했고요. 특히 이제 지난 분기에 68억 달러에 비해서는 건 9억 달러 넘게 더 높은 그런 이제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특히 작년 매출이 40억 달러였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는 93%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당 EPS도 1.18달러로 시장 예상치 1.11달러를 상회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실적을 발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내용을 뜯어본다라고 하게 되면 AI 확대로 인한 HBM, D램에 대한 이제 수요 확대가 가장 큰 매출의 이제 성장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AI의 데이터 센터용 이제 SSD의 판매도 실적 호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특히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론이 처음으로 분기 10억 달러를 넘게 판매를 할 만큼 낸드에 대한 판매도 꾸준히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마이크론이 이제 시간 외에서 15%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는데 가장 큰 이유가 다음 분기에 대한 실적 가이던스를 시장 예상치보다 더 높게 잡았다라는 겁니다. 특히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다음 분기에 매출을 85에서 89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시장 예상치의 82억 8천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만약 89억 달러까지 기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분기로는 아마 최대 매출이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당 EPS도 1.66에서 1.82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이제 가이던스를 발표했다라는 게 주가를 좀 강하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마이크론이 호실적을 나타내면서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개선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들어 여러 이제 국내외의 이제 증권사에서 반도체 관련된 업황이 이제 부진한 거에 대해서 우려 섞인 그런 이제 보고서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특히 메모리 반도체 기업에 대한 목표 주가를 계속 좀 하향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마이크론 실적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런 현재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실적 호조세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 이제 증권사에서 내놓은 이런 이제 실적 부진 보고서가 약간은 좀 과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 이런 부진한 이제 보고서 덕분에 주가가 큰 폭으로 조정받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전부 다 일단 현재의 낙폭이 좀 과다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반등 여력은 충분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에서 가장 그 주가를 강력하게 끌어올린 트리거로 포인트를 잡아주신다면 뭐라고 봐야 될까요? 실적 가이던스가 상당히 좋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내에는 실적에 대한 걱정은 없어도 된다. 그러니까 내년 정도 된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내년 돼 봐야 알겠지만 올해 실적에 대한 부분은 전혀 걱정할 게 없다라는 게 이번 나온 가장 큰 주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다음 주 정도에 이제 아마 실적을 그러니까 잠정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만약 삼성전자까지 실적이 좋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반도체 관련된 불황에 대한 그런 이슈는 상당 부분 희석될 가능성은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반등세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론, 사실 HBM에서는 SK하이닉스보다 후발주자인데 이렇게 강력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분기뿐 아니라 다음 분기까지도 해서 자신감을 드러내는 그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쯤 되면 모건 스탠리의 가스라이팅인가요? 거의 모건 스탠리가 좀 모건 스탠리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저랑 이제 임 대표님의 방송을 매주 챙겨 보셨다고 한다면 제가 반도체 이야기를 거의 매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모건 스탠리 이야기가 나왔을 때 물론 이 반도체라는 게 저를 꺾인다기보다는 성장폭은
둔화될 수 있다고 판단해요. 이 AI 사업에 대한 수요가 워낙 급강하다 보니까 사재기라듯이 전반 기업들이 샀단 말입니다. 근데 2분기, 3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생각보다 인풋 대비 아웃풋이 안 나오다 보니까 당황하고 약간 지연시킬 수 있죠. 근데 이 지연폭이 엄청나게 클 거기 때문에 모거스탠리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내년 2025년에 보여줄 실적이 2024년에 보여줄 실적의 10분의 1토막, 15분의 1토막이 될 거다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근데 이제 모거스탠리나 이제 글로벌 IB의 특징이 약간 차익거래도 많이 하고 약간 하방에 대한 포지션을 많이 하고 공매도를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자신들의 포지션을 좀 관철시키기 위해 이런 리포트를 내놓은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어요. 물론 물어본다고 한들 맞다라고 대답할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금감원이 이제 조사를 들어갔고 이 리포트를 내놓기 전에 24시간 내에 매도 물량을 내놓은 것은 거의 빼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벌금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벌금보다도 그들이 챙긴 차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고 보고 있고 저 역시도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내가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금력을 보유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리포트를 뭐라고 발간하든 간에 사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게 되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불합리하고 과매도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대응을 해야 된다, 수급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제가 오늘 이렇게 텐션 좋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오늘 아침 7시 40분에 말씀드렸던 거에 대해서 정반대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EPS가 예상한 게 지금 증권가에서는 1.1달러대였는데 정말 좀 보수적으로 보는 글로벌 IB들은 0.8, 0.9까지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워낙 이 투자 인사이트를 좀 보수적으로 보고 배수의 진을 친 다음에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투자 스타일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약간 뷰를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보수적인 관점으로 이제 밸류에이션 한 다음에 여기까지는 좀 하락을 예상하고 배수의 진을 친 다음에 올라가면은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포트폴리오나 비중을 키워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저는 오늘 아침에 보면서 이 마이크론이 갭상승했을 때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갭상승할 것은 알았어요. 근데 갭상승했을 때 이 추이가 윗꼬리가 달린다든가 아니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수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투자 전략을 짜고 들어왔는데 지금 선물도 1조가 넘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중요한 것은 어제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추가 순매수입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도 거의 3천억 넘는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아침 9시 20분, 10시 반부터 이미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는 외국인의 현물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할 필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저는 매수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3주 넘게 드렸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역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 삼성전자는 추가 매수를 할 건데 내가 삼성전자를 비중을 10%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보다는 조금 단기 차익이 나오겠죠. 오늘 4%, 5% 넘게 상승했으니까. 단기적인 차익으로 나왔을 때, 눌림목 나왔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내가 추가 매수할 삼성전자를 5%밖에 안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신 분들 오늘 추가 매수하셔도 무방할 것 같다. 그렇게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도체 쪽에 탑픽을 꼽아볼 텐데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종목들을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들어가서 좀 수익을 크게 늘려가는 그런 전략 가능할지 의견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임순재 대표님. 네. 일단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중장기적으로도 이제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여전히 이제 시장 심리적으로 보면 오늘 좀 개선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불안감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높은 수익률보다는 어느 적정 수익률을 통해서 아직까지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좀 낫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부 다 모두 관심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런 대형주 말고 이제 소부장단으로도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만약 소부장단으로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을 좀 더 우선시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대형주는 삼성전자, 그다음에 소형주는 이오테크니스나 하나머티리얼즈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여로 팀장님은 반도체주 탑픽 어떤 종목이실까요? 당연히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봐야 되는데 중소형 단에서는 한미반도체를 보려고 합니다. 저번 주 목요일 우리 임 대표님이랑 이 시간에서는 HPSP 말씀을 드렸었고 이 HPSP의 지분을 갖고 있는 한미반도체 봐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반도체 후공정 기업인데 HBM 생산에 필요한 TC 분더는 세계 1위를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TC본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4개에서 5개 정도 됩니다. 근데 가장 근접한 종목은 3개를 들 수가 있는데 뭐 삼성전자 휘하에 있는 뭐 세메스라든가 아니면 네덜란드의 뭐 ASMPT, 그다음에 국내로는 뭐 하나정밀기계, 그다음에 일본이나 중국에도 경쟁 기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그 격차는 아직은 좀 상당하다라고 판단됩니다. 아직 뭐 중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이제 뭐 보면은 하나정밀기계랑 세메스 같은 경우도 양산 단계는 아니지만 TC본드를 만든 상황이고, 근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필요한 이제 TC본드뿐만 아니라 HBM3E랑 HBM4, HBM5에도 적용될 수 있는 뭐 타이거 TC본드라든가 조금 더 심도 있는 TC본드 장비를 개발하고 있으면서도 가장 발빠른 위치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주하는 정책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가 이제 두 번째에서 밸류 지수를 이야기를 하겠지만 밸류 지수 한미반도체가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저평가 매력도나 뭐 실적 우상향이나 뭐 배당을 하고 있거나 향후 주주하는 정책을 할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고루 판단해서 밸류 지수를 이제 발행을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저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는 한 1.5% 조금 좀 더 줘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자사주를 매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4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과연 자사주를 취득할 체력이 되나 했더니 이 곽동신 부회장이 상속세 계산이 종료됐다고 합니다. 이제 지출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지출할 것은 다 지출했으니까 자사주 매입을 하고 또 최근 3년간에 자사주를 소각한 2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주하는 정책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꾸준하게 HBM 관련해서 TC본드 관련했을 때는 순도적인 위치를 가져갈 것이고, 지금 기관 순매수 이어서 외국인 순매수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현 위치부터 21선까지 분할 매수하신 다음에 수익 관점을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얼마 정도로 보실까요? 네, 일단 1차 목표가 같은 경우 전고점 부분인 단기 고점 부분 13만 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3분기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과 버금가는 실적을 보여준다 했을 때는 15만, 16만 이상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을 확인해 나가면서 이런 관련 주들에 대한 전략을 또 추가로 더해 가봐야 되겠습니다. 아직은 손실 많으신 분들도 계셔서요. 과연 이거 다 회복이 될까, 이것도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첫 번째 주제 뒤로 하고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밸류업 실망 금융주 매수 기회. 네, 이런 의견이 오늘 증권사에서 나왔는데요. KB증권에서 밸류업을 편히 만든 금융주 실망하지 말고 매수 기회로 활용하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임순재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밸류업 지수가 뭐 공개가 되면서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조금 이제 지수 구성 종목들에 대한 실망감이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기존에 이제 있는 지수와의 이제 차별화성은 상당히 좀 떨어진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배당 성향이 높거나 아니면 배당률이 높은 그런 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배당 성향이 좀 낮은 기업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절반 가까이 차지하면서 이 지수를 과연 왜 만들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고요. 특히 금융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이제 저평가의 이제 고수익 그런 이제 종목군이다라는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PBR에 높은 이제 ROE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거래소 기준에 들어가는 종목은 없었습니다. 다만 신한금융이나 그다음에 아니면 우리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특례 조건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금융주가 이런 밸류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 지수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에 대한 그런 이제 실망감이 좀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그 금융주 관련된 부분은 이런 뭐 지수에는 못 들어가지만 그래도 현재의 이런 이제 배당 성향, 배당을 높이겠다고 하는 거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좀 관심 사항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금융주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도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하반기에도 실적은 계속 좋은 그런 호조세를 유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 금액이 계속 이제 증가를 합니다. 뭐 최근 들어 이제 정부의 가계대출을 이제 억제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좀 주춤거린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기업대출 쪽으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맞물리면서 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금융 관련된 기업들의 수익이익은 아마 하반기에도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덧붙여서 순이익이 계속 증가할수록 관련된 배당 아니면 자사주 소각도 확대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매 분기마다 자사주 소각 관련돼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3분기 실적이 끝난 이후에도 자사주 소각에 대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이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 같은 경우도 여전히 이런 금융주에 대한 관심사항을 크게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국내 이제 4대 금융 지주 같은 경우는 여전히 PBR 기준으로 보면 글로벌 금융 업종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밸류업 지수에 편입되지 못한 금융주 포함해서 이런 금융주들이 여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남아 있다는 점 펀더멘털 측면에서 분석해 주셨는데요. 손유로 팀장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선은 이거는 이 밸류업 지수라고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뉴스 중에서 이 밸류업 지수 구성 종목 상위 100을 이제 보면서 이야기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속상하지만 이해는 되지만 저는 밸류업 지수 같은 경우는 잘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야기를 잘 해드리고 있다는 판단이 들어요. 이 밸류업 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밸류업 지수 발표됐을 때 발표하기 전에 팔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왜냐하면 저는 항상 기대에 사서 결과 팔아라는 마인드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업 지수 발표가 9월 말에 있다라고 했을 때 팔 준비를 하라고 말씀드렸고 이 9월 9월 24일에 발표하겠다고 했을 때는 매도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다음에 발표하고 3일 뒤에 관심을 가지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틀 만에 지금 반등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밸류업 지수를 보신 분들은 매수를 해봐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차갑게 말씀드린 건 그거 하나예요. 이제 나올 모멘텀이 ETF 출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밸류업 지수 출시가 되기 전에는 내가 배당에다가 시세 차익 이득까지 가져갈 수 있었지만 ETF 출시까지 나와버리면 이제 시세 차익보다는 그냥 배당만 가져가는 관점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 의견은 여전합니다. 그다음에 밸류업 지수 상위 100을 봤을 때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이 배당 관련 종목이다라고 판단했던 종목들 중에서 여기 포함되지 않은 정말 좋은 종목들이 많다는 부분인데 지금 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섹터별로 고르게 최대한 고르게 담으려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중에서 지금 주주환원 정책을 강하게 피력했던 기업, 그다음에 공시를 내놓은 기업, 올해 하반기에 공개가 거의 확실시된 기업 같은 경우에도 빨간 점에 노란 점이 찍혀 있으니까 투자할 때 종목을 옥석을 구분하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이 100개 종목을 봤을 때 증설하느라 혹은 이 기업이 위치한 섹터의 성장성에 대한 투자가 진행이 돼야 되는 종목은 매매는 권해드립니다. 근데 그리고 이 뉴스를 쓰신 분들도 이 종목은 시세 차익을 넣기 위한 패시브 자금 들어올 테니까 시세 차익은 넣기 위한 종목으로 매매를 하신다고 한다면 여기 100개에 있는 종목은 투자를 권해드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가 밸류업 지수이기 때문에 가치 투자 관점으로 본다고 했을 때 저는 이 100개 중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권해드릴 종목은 사실 20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00개 종목을 다 권해드리지만 이 100개 중에 80개는 배당보다는 향후 성장성에 대한 그걸 보고 이 지수에 편입이 된 것 같으니까 시세 차익으로 이 지수에 관련된 종목을 원하실 분과 가치 투자 관점으로 이 지수를 참고하실 분들은 종목을 구분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밸류업 관련주들의 모멘텀이 거의 다 소진돼 간다라는 점을 주목을 했습니다. 11월에 ETF 출시만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 100종목 안에서도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쪽과 또 가치 투자를 진정으로 할 수 있는 쪽을 분류해서 봐야 되겠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탑픽 꼽아보겠습니다. 인순재 대표님. 네, 그중에 이번에 이제 밸류업 지수에 이제 포함되어 있지 않는 KB금융, 대표적으로 이제 국내 대표적인 이제 금융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높은 지금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고 있고 주주환원 정책도 계속 확대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계속 주주환원책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게 그걸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들 종목들 우상향하는 추세적인 움직임 예상을 해주시는 거고요. 손현호 팀장님은 탑픽 어떤 종목이실까요? 네, 우선 하나금융 지주를 말씀을 드릴 건데 약간 시세 차익을 이 지수에 포함된 종목들 중에서 시세 차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니면 이수페타시스나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파크 시스템즈나 아니면 PSK, 클래시스,
파마리서치 이런 종목들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20개 중에 가치 투자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20개 중에 탑픽을 이제 꼽아 보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금융지주 좀 꼽고 싶은데 이제 이 밸류 지수가 1년에 한 번씩 리밸런싱을 하죠. 6월마다 업데이트 할 건데 내년 6월에 하나금융지주가 포함이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증권계통에서 하나금융지주가 왜 이 밸류 지수에 포함이 안 되었을까 굉장히 좀 아쉬움을 토로하는 전문가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우리 대표님께서 꼽아주신 KB금융과 더불어서 금융주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중장기적인 주주하는 정책을 내비춘 기업의 하나금융 지주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10월 달에도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예고를 했기 때문에 다음 지수 발표에 포함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금융주의 특징이죠. 어떤 창업주나 이들이 경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문 경영진이 이제 경영을 하고 있고 외국인 보유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들이 말한 이 정책을 지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 강하게 반등하면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클 순매수 나오고 있고 안정적인 실적과 5% 이상의 배당을 챙겨주고 있고 향후 어떤 이 공격 위험 투자 자산에 대한 성장으로 STO 관련 모멘텀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보인다. 그렇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임순재 대표는 탑픽으로 KB금융과 메리츠 금융지주를, 손여로 팀장은 탑픽 하나금융지주 꼽아주셨습니다. 마지막 주제 보시죠. 빠질 만큼 빠진 엔터주.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됐습니다. 많은 악재들이 있었고요. 그 가운데서 또 하이브, 민희진 사태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따라서 엔터주는 이제 살 때다라는 의견이 증권가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나든지 간에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것이다. 이런 의견이었는데요. 엔터주 의견 확인하겠습니다. 임순재 대표님. 네, 엔터주가 올해 부진한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도 같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게 이제 중국 내에 이제 앨범 판매가 이제 급감을 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이슈는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그런 이슈인데 문제는 이게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된 올해에 이제 이런 이슈가 좀 더 확대가 되면서 매출이 급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앨범 판매가 각 주요 엔터사들의 매출의 40에서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런 앨범 판매가 부진한다라는 게 실적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요 이제 엔터사들이 곧 올 초 대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절반 이하의 그런 이제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엔터 관련된 종목들은 아마 실적 개선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글로벌적으로 이제 대형 이제 아이돌의 지금 데뷔가 상당 부분 조금 지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그 하이브의 BTS 같은 경우도 올해는 어려울 거고 아마 내년 정도에 아마 다시 이제 컴백을 할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른 엔터 관련된 기업들도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정중동의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하반기에는 조금 더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건데요. 특히 국내 이제 아이돌 그룹들의 이제 컴백 시기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많이 이제 컴백하는 시기가 4분기입니다. 그러면 4분기 이후에 이런 아이돌 컴백에 따른 앨범과 그다음에 이제 공연 수익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증가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과거와 같은 그런 앨범 판매가 획기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이런 확인하는 작업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이제 증권사에서 4분기 이후에 조금 개선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리포트들이 조금씩 나오곤 있지만 아직까지는 실적 확인을 하는 그런 절차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엔터주가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대형 아이돌에서 나오는 모멘텀이 필요하겠다라고 보셨는데요. 손여로 팀장님은요? 네, 일단 엔터주들이 오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좋은 모습 보여준 이유는 세 가지 정도라고 판단됩니다. 일단 실적 훼손에 따른 주가가 대한 낙폭이 선반영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SM이 정말 엄청난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다가 어떤 지분 경쟁이 나오면서 다른 엔터 관련 종목들이 낙수효과 얻으면서 같이 상승할 때 퍼가 오르더라고요. 퍼가 거의 오르기 전에 3, 4 정도 있다가 이제 SM이나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다 보니까 퍼가 한 9, 10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가가 떨어지고 실적이 훼손되면서 12개월 선행퍼가 약 13이 안 되는 아랫단으로 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적 훼손에 따른 주가 과대낙폭이 좀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적 훼손이 맞죠. 예,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못 나왔습니다. 근데 실적 훼손폭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0% 정도. 그래서 뭐 훼손이 맞지만 굳이 이런 실적 훼손을 빌미로 요 정도까지 낙폭을 만들었어야 했나 그런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SM과 JYP가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될 거다라고 생각한 종목이 포함이 되면 재료 소멸로 차익이 나오는 거고, 포함이 될 줄 알았는데 포함이 안 되면 실망 매물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기업이 포함될 거다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포함이 되면은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건데, 엔터 관련 종목들이 배당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제 뭐 카카오 같은 경우 SM의 최대 주주가 됐지만 이들이 이제 배당이라기보다는 이제 융합 시너지를 통해서 카카오 엔터의 시너지를 노리겠죠. 근데 주주 환원보다는 어떤 실적 향상에 대한 기대감, 어떤 기존의 뭐 유명한 가수라든가 신규 아티스트에 대한 뭐 데뷔 기대감, 이런 것도 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이 실적으로 연관된다라는 확실은 3분기나 4분기 실적을 확인을 해야겠지만, 보통 중국에서 경기 부양을 한다고 했을 때 화장품도 강세를 보이지만 엔터 관련 종목들도 강세를 보이는 부분입니다. 네. 그다음에 제가 리포트를 봤을 때는 이 대형 소속사별로 이 아티스트들의 뭐 컴백 시즌이나 콘서트 일정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고, 여기에 신규 아티스트를 준비하고 있다, 이 얘기까지 나오면 베스트인데 이 얘기는 없더라고요. 콘서트 내용도 많이 없는데 컴백 이야기가 있는 엔터는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엔터주를 보실 때 중형주는 좀 나중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RBW나 큐브 엔터 같은 경우 실적이 적자로 전환되는 다음 못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로 접근을 하신 다음에 대형주에서 중소형주 낙수 효과 일어날 때 그때 중소형주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아이돌의 데뷔 이슈 같은 경우도 좀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임순재 대표님 탑픽으로 어떤 종목 보실까요? 네, 뭐 탑픽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그동안 낙폭이 좀 컸었던 이제 JYP, 뭐 조금 이제 관심 있게 볼 그런 이제 구간 아닌가 싶습니다. 뭐 고점 대비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거의 뭐 60% 가까이 이제 하락을 한 그런 모습이고요. 뭐 관련된 그 여러 이제 아이돌들의 그 계속 이제 활발하게 이제 컴백이 되면서 관련된 매출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조금 더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고객 플랫폼 관련된 그런 이제 갖고 있는 DOU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주요 이제 아이돌들이 이제 컴백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채널을 통해서 고객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뭐 그런 소통을 통해서 매출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손여로 팀장님의 엔터주 탑픽은요? 네, 저는 SM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엔터 항상 그렇게 말씀드려요. 자기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기업을 봐라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이브를 보든 뭐 SM을 보든 YG를 보든 JYP를 보든 실적이 대동소이합니다. 어떤 기업이 제일 잘하고 못한 기업도 분명히 있지만 이거를 굳이 옥석으로 구분할 만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적 퍼포먼스가 있는 종목과 업종대의 저평가 매력들을 갖고 있고, 제가 S8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S8을 검색을 해보니까 이번에 컴백을 하더라고요. 물론 이 아마겟돈과 슈퍼노바로 컴백한 게 석 달 전인데 이제 정규 앨범 활동을 마무리하고 이제 미니 앨범을 복귀를 하고 있는데 이제 10월 말쯤에 복귀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마겟돈을 만든 앨범이 멜론 서비스에서 최장기간 1위 신기록을 달성했기 때문에 JYP 좋아하시는 분들 JYP 하셔도 되시고, 하이브 좋아하시는 분들 하이브 하셔도 되는데 SM 좋아하시는 분들 SM 긍정적으로 보시면 어떨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 딥다이브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거인의 시선 토마토 투자클럽 금산 전문가입니다.